반갑습니다. 2024학년도 1학기 소프트웨어공학과 오픈소스 프로그래밍 도커를 강의하게 될 송훈이라고 합니다. 저희 소프트웨어공학과는 많은 중요한 과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 오픈소스 프로그래밍 도커도 상당히 중요한 과목에 들어갑니다. 먼저 수강 신청을 해주신 학생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 지금 기업부터 일부 공공기관, 행정기관 포함해서 이 도커, 조금 더 이제 하반기 때는 쿠버네티스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건데, 클라우드 베이스의 이 프로그래밍이 상당히 많이 활용되고 있죠. AWS로 대표되는 이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하는 거하고 맞물려서 저희들이 전통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방법론에 프로그래밍, 그 다음에 방법론, 툴이 다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들으실 때 도커 자체의 어떤 툴적인 성격, 어떤 소프트웨어 툴적인 성격 이외에도 이 도커와 쿠버네티스를 활용하게 되면 우리 회사 내에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방법론이 바뀌게 되는 것들이죠. 이게 조직 문화가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 CI/CD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따라서 이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배포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모두 바뀌게 되는 거죠. 제 1주차에는 우선 도커가 어떻게 해서 나왔으며 어떤 그 아키텍처를 갖고 있는지 등장 배경과 그리고 이 도커를 둘러싸고 있는 아키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도커가 왜 등장하게 됐는지 도커의 등장 배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은 도커가 왜 등장하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의 부분이 좀 중요하죠. 가상 머신과 컨테이너의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도커가 나오게 이전부터도 우리가 가상 머신, VM이라고 그러죠. 버추얼 머신은 다 존재를 했어요. 예. 그리고 리눅스 때부터 LXC라고 하는 기술이 있어서 컨테이너의 개념도 존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의 하드웨어에 논리적으로 파티션을 나눠서 여러 VM들을 나눴던, 물리적 VM은 기존에도 기술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결국 클라우드 서비스와 합쳐지면서 도커라고 하는 게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도커라고 하는 거를 알려면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한 개념이 가상머신이 뭐다, 가상머신에서 발전된 컨테이너가 뭐다 라고 하는 거를 이해해야 도커를 운영하는데 아무런 문제점이 이제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는 도커의 등장 배경 이해하셔야 되고 핵심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 1주차 1교시의 가장 핵심 내용은 두 번째, 항상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될 포인트를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죠. 도커가 등장을 했어. 그렇다라고 하면 기존의 가상화 기술이 어떤 취약점, 단점이 있었길래 도커가 등장했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어받은 컨테이너 기술은 도대체 어떤 것이기에 수많은 기업들이 도커와 쿠버네티스를 도입해서 프로그램 개발부터 배포까지 활용을 하고 있는지, 이 아키를 알아야 진정으로 이제 도커를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학습 목표를 이해하신 다음에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1주차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는 문제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미리 이제 답은 다 드렸는데, 기존에 어떤 기술의 VM이 갖고 있던 어떤 한계점으로 도커가 등장을 했냐라는 거죠. 답을 좀 다 드렸는데, 여기에서 말했던 기존 기술이 바로 버추얼 머신인 거죠. X86 하드웨어 박스에 여러 정보 시스템을 깔 수 있도록 가상의 버추얼 머신이잖아요. 물리적 VM, 그러니까 논리적 VM으로 나눈 것.
물리적 서버를 논리적인 여러 개의 서버로 나누는 걸 우리는 VM이라고 하는데 그 기술의 어떤 한계점이 도커를 등장하게 했느냐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래서 이제 실제 아키텍처를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되는 거죠. 도커가 그래서 어떻게 생겨먹어서 기존 대비 테크니컬하게 기능이 어떤 기능들이 개선되었는가. 이 두 개가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개발자나 운영자 레벨을 벗어나서 조금 더 이제 업되신다라고 하면 도커와 이제 하반기 때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쿠버네티크스까지 넘어가시게 되면 우리의 IT 인프라가 여러 개가 있는데 뭐 정보 시스템 개발도 있을 거고요. 이러한 기술들을 사용해서 향상시킬 수 있는 거는 없겠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영역이죠. 개발자분들만 있는 건 아니니까 정보 시스템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예를 들면 IT 플래닝, IT 기획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기획팀, 무슨 기획팀으로 들어가 있는 분들. 요건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내년도 IT 예산을 수립하다든지 ISP나 이런 좀 전사적인 IT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할 때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하게 의미가 파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레가시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변경 작업을 한다. 이건 대규모 작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밑바탕에 깔려 있다라고 하면 이제 관리자로서 성장하는 부분들도 이제 향상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도커의 등장 배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커를 보시면 그림이 이제 이렇게 나와요. 일종의 고래라고 보시면 되죠. 고래가 이제 컨테이너 박스들을 이렇게 산적하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컨테이너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뭐 인천항이나 이렇게 큰 항구를 가보시면 컨테이너 박스들 있잖아요. 이게 다 규격화되어 있어요. 뭐 그냥 어떤 그 화물차가 컨테이너 차가 오더라도 딱딱 내려주면 그 규격에 맞게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이미 딱 그게 약속이 다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원래 도커는 처음에 2013년도에 이런 그냥 오픈소스 컨테이너 프로젝트에서 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발전을 해서 라이센스는 아파치 라이센스 2.0을 해요.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도커는 오픈소스야. 오픈소스야. 오픈소스니 곧 무료겠네. 이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무조건 오픈소스가 무조건 무료가 아닙니다. 해당 조건이 있어요. 뭐를 만족하는 거. 그러니까 무료긴 한데 상업적인 목적으로 쓰고자 할 때는 소스 코드를 뭐 공개해야 된다든지 이런 많은 제약 조건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관된 생각, 오픈소스는 모두 무료이다. 아니다. 이 라이센스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 오픈소스에. 이것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도커는 기본적으로 그래도 좀 프리한, 아파치 라이센스가 오픈소스 중에는 그래도 가장 프리한 계열에 들어가거든요. 아파치 라이센스 2.0을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정보 시스템 분류로 보면 미들웨어로 들어가고요. 뭐 AWS 아키텍처, 쿠버네티크스 이런 영역으로 하다 보니 클라우드 서비스 영역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오픈소스 도커하고 상관없이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들이에요. 오픈소스가 무조건 무료가 아니다. 오픈소스에도 라이센스가 있는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런 거가 있죠. 배포할 때 소스 코드를 의무화해야 된다. 소스 코드. 이제 사실은 이런 것들은 민감하잖아요. 내가 지금 예를 들면 삼성전자 휴대폰 단말기를 어떤 거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는데 그걸 오픈소스로 썼어. 근데 막 경쟁사가 있는데 애플이 있는데 그때 여기에 들어간 거를 오픈소스를 썼으니 오픈 코드를 다 공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민감한 영역에 대해서는 오픈소스를 쓰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각 회사의 영업 비밀이 나가버리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의 이슈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아예 그냥 명시적인 특허 라이센스를 허용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 아파치 계열 라이센스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은 오픈소스가 꼭 반드시 무료만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고, 도커가 차지하는 포지션은 아파치 라이센스 2.0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대부분 지금 프리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도커 같은 경우에는 배포할 때 소스 코드를 의무해야 될 부분들은 다행히 없는 영역들이죠. 네. 그리고 대부분 프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파치 2.0에 대한 라이센스를 쓴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도커가 그러면 어떤 좋은 장점이 있냐라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가볍고요. 가벼우니 효율이 따라올 거고요. 이건 그냥 쭉 연관관계로 가지면 돼요. 가벼우니 속도도 빨라질 거고요. 여기에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중앙 관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중앙 집중식. 요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자, 먼저 경량화를 한번 볼게요. 자, 도커가 어디에서 출발을 했다고요? 가상화, VM의 이 약점을 벗어 던지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VM을 그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VM은 뭐예요? 내가 지금 x86 서버를 하나 샀고요. 여기에 원래는 운영체제 예를 들어 리눅스, 레드햇 리눅스, 센트OS 리눅스 하나를 깔았는데 요걸 어떻게 깔았다는 얘기예요. x86 서버에 자, 센트OS 하나만 깐 게 아니고 여기에 VM 계열로 윈도우 서버 1을 설치하고 윈도우 서버 2를 설치하고 레드햇 리눅스를 깔았다. 이렇게 VM을 4개로 가져가는 거죠. 박스나 똑같은 건데 버추얼 머신으로 4개를 만든 거잖아요. 일단 뭐예요? 하드웨어가 전략이 되는데 왜 경량화됐다라고 하냐라는 거면 VM을 보면 VM 기술을 보세요. 이게 다 운영체제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리눅스를 깔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풀 패키지 아니고 쓸 수 있는 걸 가면 보통 4기가가 넘거든요. 센트OS 기준으로. 헤비하다고 이 많은 걸 다 인스톨이 돼야 이미 가져가는 거잖아요. 근데 도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운영체제 레벨, 이걸 이제 게스트OS라고 하는데 이만큼의 많은 게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라이트하다라는 경량화. 기존 VM 대비 훨씬 라이트하다는 거죠. 이미지 용량이 훨씬 적은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도커의 장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요게 어떤 또 장점이 있는 거냐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VM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내가 윈도우 11을 PC에 설치를 했어요. PC 레벨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쉽게. 그러면 어떻게 여기에 깔고 그 다음에 VM웨어 플레이어 같은 하나를 깔죠. 여기에 리눅스 예를 들어 이미지를 ISO를 내가 올린다고 보세요. 그럴 때 이 윈도우 마스터를 우리가 호스트 OS라고 그러고 여기에 올라간 리눅스를 우리가 게스트 OS라고 한다고. 게스트 OS. 이게 지금 VM이거든요. VM. 버추얼 머신. 그렇죠. 근데 도커는 어떻다고요? 요 과정이 없어요. VM 플레이어와 리눅스를 까는 과정이 없잖아요. 게스트 OS가 없다고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도커는 게스트 OS가 없어요. 운영 체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라이트한 거죠. 경량화. OS 자원을 이 호스트 맨 밑에 있는 그러니까 하드웨어 박스에 호스트와 공유하는 것들인 겁니다. 온리 애플리케이션 응용 프로그램과 라이브러리만 격리를 시키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VM을 이해를 하셔야, 버추얼 머신을 이해를 하셔야 요게 도커로 넘어올 때의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뭔지를 이해를 하시게 되는 거죠. 여기 지금 장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커. 미리 좀 답을 드리면 단점은 어떤 거가 있을까요? 자, 저희 학과에도 지금
이제 하도 이제 보안 이슈가 되니까 정보 보안 학과가 있는데 보시면 VM은 게스트 OS가 있으니 어찌됐든 운영체제별로 요게 컨트롤을 하는 거죠. 예, 자원을 못 넘어간다고요. 근데 도커는 어떻게 돼요? 호스트 자원을 같이 쓰다 보니 요게 관리를 잘못하면 보안 이슈가 생긴다고요. 보안 이슈. 예. 그래서 이제 도커를 쓴다 그러면 도커의 보안 체크리스트를 어떻게 할 거냐가 이제 핵심이 되는 겁니다. 미리 이제 답을 말씀을 드렸는데, 무조건 어떤 거든 장점만 있을 수는 없죠. 근데 저희가 지금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배우는 도커는 도커의 취약점을 보고자 하는 게 아니라 기존 기술 대비 어떤 거가 훨씬 좋아서 도커를 쓰게 됐는지 장점 위주로 당연히 저희들은 설명을 드리겠죠. 네. 게스트 OS가 없으니 라이트하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요건 따라오는 거죠. 경량화 효율성이니까 속도도 빠르는 거죠. 메모리에 접근하니까 가상머신, VM에 비해서 속도가 월등히 빠르게 됩니다. 네, 이건 너무나 직관적인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다음 중요한 부분, 요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도커의 장점이 뭐냐? 중앙 관리를 한다. 이게 이제 푸시와 풀의 기능인데, 이제 아키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도커를 둘러싸고 있는 아키텍처는, 도커는 내가 도커를 할 때 이미지, 베이스 이미지를 끌어올 수 있어요. 한번 만들어 놓은 거를. 네. 요거를 실제로 도커 이미지로 만드는데, 뭐, 도커 파일, 뭐, 이런 것들을 해요. 이제 뒤에 나와서 설명을 드릴 건데, 어쨌든, 이때 쓰이는 게 푸시와 풀입니다.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할 때 많이 들어봤던 얘기죠. 어떤 거요? 형상 관리, 버전 관리, 깃랩, 깃허브 할 때 쓰는 용어가 푸시, 풀이죠. 그때. 물론 이제 SVN 형상 관리 솔루션에 따라서는 체크인, 체크아웃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지만 내나 같은 거예요. 예. 푸시, 내가 밀어둔다, 저장한다라는 거죠. 풀, 끌어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도커 허브라는 것도 존재를 합니다. 도커 허브. 예. 깃랩, 깃허브처럼 누가 잘 만들어 놓은 도커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이미지 갖다 써봐봐 라고 해서 인터넷상으로 공개한 도커 허브라는 것도 존재를 한다고요. 중앙 관리가 된다. 네. 도커를 내가 만들었다라는 거는 인터넷의 도커 허브에서 무조건 풀만 땡겨오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 내에 자체적으로 도커 이미지를 풀할 수 있는, 땡겨올 수 있는 이미지군들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때 이제 또 보안 이슈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남이 이제 악의적으로 올려놓은 거 다운받으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악성 코드 묻은 거. 자, 일단 도커의 장점 4가지가 있다. 경량화, 효율성, 속도. 근데 다른 것들은 직관적으로 이해가 될 거예요. 머릿속에. 게스트 OS라는 걸 쓰지 않기 때문에 라이트하다. 따라서 경량화, 효율성, 속도는 따라온다. 특징이 뭐다? 중앙 관리를 한다라고 하는 거를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가상머신과 컨테이너 개념이에요. 요거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먼저 어차피 이제 영어로 나오지만 해석 자막이 쭉 나오시니까요. 유명한 유튜브에서 가상머신과 컨테이너의 차이점이 뭔지 한번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Virtual machines are focused on infrastructure and really something that sysadmins have historically used for efficiency, while containers are something that are focused on application developers and allow them a lightweight way to control their applications. Containers are nothing more than processes when they're running, and they're just images when they're being built by application developers. This gives developers a currency for collaboration. They can share these container images between each other in development, and then also deploy them directly into production. 네, 잘 보셨죠? 이렇게 컨테이너하고 이런 도커의 차이점들, 그 다음에 가상머신과의 차이점들이 존재를 해요. 중간에 유튜브를 끊지 마시고 쭉 한번 다 이어서 보세요. 어차피 거기에 자막 처리를 하면 영어라고 건네지 마시고요. 영어로 말하더라도 어차피 유튜브에서 한글로 자막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 본질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이렇게 기술에 대한 거를 유튜브를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컨테이너는 훨씬 더 이제 발전된 개념들이에요. 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인프라가 있고, 하드웨어 박스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잖아요. 운영 체제가 있을 거고, 예. 컨테이너 이제 엔진이 들어가. 이게 이제 도커일 때 도커 엔진이라고 그러고, 쿠버네티스 때 쿠버네티스 엔진인 건데,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사실은 훨씬 중요한 게 이쪽 영역입니다. 예. 애플리케이션끼리 독립된 영역들, 라이브러리와 이런 부분들을 산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다 이제 호환을 갖는 거예요. 호환, 별도의. 자, 그림에 보시면 도커 위에 여기 있죠. MS 애저가 있고 대표적인 거잖아요. 예. 아마존, AWS 제일 GCP 큰 이제 3대예요. 이 컨테이너들이 어디에서 만들거나 딱 규격이 딱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 물론 이게 이제 이론적인 거, 실제로 들어가면 그러면 AWS 있던 거를 MS 애저로 옮기는 게 100% 호환이 되냐? 또 그러지는 않아요. 이게 또 뭐 컨피그를 수정해야 되고 이런 이슈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어떻다고요? 공통 컴포넌트들이 라이브러리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컨테이너 박스에 선적할 수 있는 공통 아키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용어 컨테이너, 우리가 이런 걸 컨테이너라고 하잖아요. 인천항 이렇게 보시면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 지중 이렇게 들어가는 거를 컨테이너 엔진이라고 한다. 실제 컨테이너를 나누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게. 예.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컨테이너 기술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다고요? 게스트 OS가 없어서 아까 리눅스 이미지 같은 게 한 4기가 정도 되는데 이제 수메가 단위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배포가 빠른 거예요.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 배포가 빠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했어요?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게 이제 배포하고 관련된 것들. 그리고 이게 리눅스든 윈도우든 가상머신이든 베어메탈이든 클라우드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결국 유지 비용을 감당.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IT 관리자 입장에서 속도가 빨라지네. IT 기획하는 기획 입장에서 보면 총 수요 코스트가 감소하네. 당연히 받아들이는 기술이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 1주차 1교시니까 간단하게 학습을 이해하는 걸 한번 학습 평가를 풀어볼게요. 도커를 사용하는 이유 중에 적절하지 못한 게 뭐냐라는 거예요. 도커는 뭐라고요? 가상머신에 비해서 속도가 훨씬 빠르죠. 그렇죠. 기존 가상머신이나 컨테이너에 경량화되어 있죠. 그렇죠. 클라이언트 서버, 게스트 OS가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니라 게스트 OS가 필요가 없죠. 네. 항상 말했지만 VM에서 도커로 넘어오게 된 계기가 뭐냐, 기술이 뭐냐, 장단점이 뭐냐 반드시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1교시 1주차 많은 내용을 드렸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드리면 도커가 왜 등장을 했냐? 기존에 가상머신이라고 하는 기술이 있었다. 전통적인 거. 그러니까 계속 이것도 가상머신도 유지 비용을 총 코스트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거에서 나왔잖아요. 하드웨어 박스를 100대 사던 거를 3대 사고 여기에 논리적인 VM을 다 올렸으니까 요것도 혁신적인 서비스였잖아요. 근데 한 번 또 발전을 한다라는 거죠. 자, 요거 할 때마다 게스트 OS가 필요하니 배포도 힘들고 어렵고 이래. 그럼 이거 또 없을까? 그래서 나온 게 결국 도커와 컨테이너 온 거고, 요거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데브옵스, MSA 아키텍처까지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의 기술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언제나 우리가 IT를 볼 때는 기존 기술이 어떤 단점이 있었길래 새로운 기술이 나왔느냐라는 걸 이해하고, 이 기술은 어떻게 활용되는가, 이 구조 아키를 이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주차 1교시는 여기서 정리하고 2교시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